일단 함수 복습을 좀 해보자. 함수가 그러니까 어떤 집합과 집합 간의 이런 대응 관계가 있었지.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가 있었어. 그 중에 어떤 관계를 우리 함수라고 한다 그랬지? 딱 두 가지를 내가 여기다 썼었거든. 1번, 2번. 그것도 기억이 안 나니? 한 친구들이 대단히 뭐라고? 모든 실수? 모든 x에 대해서 한 번씩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x에 대해서 뭐 1, 2, 3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1이 5한테 가고 2가 4한테 가. 그리고 3은 뭐 6한테 가. 이런 식으로 뭐 x 하나에 x가 5로 가는 요 관계를 대응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때 모든 x가 한 번씩 화살을 쏴야 돼.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화살을 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살을 맞을 준비하는 애들 있지. 맞을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공역. 미안, 치역. 에이, 공역이지. 헷갈려. 공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맞는 애들을 뭐라 그래? 치역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였고, 함수에 대한 정의. 얘를 그래프로 보면 있잖아. 예를 들어. 너네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너네가 알고 있는 게 1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가 있지. 그 다음에 너네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또 뭐 있냐? 함수 아니어도. 원방 알고 있잖아. 원방. 그치? 근데 봐봐. 얘는 1차 함수라 그러지. 얘는 2차 함수라 그러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래? 원의 방정식이라 그러지. 얘는 원의 함수라고 안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x축, y축 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한 번씩만 대응돼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두 번 화살을 쏘면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해서 내가 x에 3을 넣었을 때 6도 나오고 7도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내가 x에 예를 들어 여기가 5야? 그거에 대해서 x값이 y값이 딱 하나 있잖아, 이렇게. 어떤 x에다가 내가 집어넣든 y값 하나 나오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x에 어떤 하나를 넣으면 y값 하나 나오잖아. x 하나 집어넣으면 y값 무조건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어. 세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안 만나는 부분도 없어야 되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원방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x가 예를 들어 여기 하나를 집었어. 그럼 얘에 대해서 y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가 뭐 1,1이고 얘가 1,-1일 수 있잖아. 원방이니까. 그지? 얘는 x에 대해서 1이 -1한테도 가고 1한테도 이렇게 두 번 화살을 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부분도 있네? 그럼 얘는 화살을 쏜 게 아니잖아.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화살을 쏜 것도 아니고요. 한 번씩 쏜 것도 아니지. 그래서 얘는 원의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면은 함수가 아닌 거죠. 한 점에서 만나야지 함수라고 할 수 있었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했거든요. 함수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뭘 배웠냐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리고 항등함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 처음 듣는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1대1이랑 1대1 대응은 일단 무슨 말이 들어가? 1대1이 들어가지. 1대1이라는 건 하나 대 하나라는 거잖아.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대응돼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함수가 있어. 어떤 이렇게 함수가 있대. 이때 1이 2한테 가고 2가 3한테 갔어. 3이 뭐 5한테 가고 4가 7한테 갔대. 아니? 이렇게 해볼까? 4가 이렇게 5한테 갔어. 그러면은 일단 얘 함수 맞니? 네. 함수는 맞아요.
모든 x가 하나씩 다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1대1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x 하나에 y 하나씩 대응돼야 되지. 근데 얘는 x 두 개가 똑같이 하나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2대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얘가 1대1이 되려면은 뭐 5가 아닌 다른 숫자한테 이렇게 가야겠죠. 요런 애를 이제 1대1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쓰냐면 1대1이 x1이랑 x2 다시 말해서 x 값이 다를 때 얘도 이렇게 달라진다고 씁니다. 얘는 함수 값이죠. 그 x 값이 달라? 그럼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같다면 요런 상황인 거잖아. 근데 얘는 아까 1대1 아니라며. 이해됐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다른 거. 하나 대 하나로 대응되는 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는 1차 함수야, 1차 함수. 이렇게. 이런 1차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이 아닌 거는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y 값이 같아지면 안 된다 그랬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여기가 y는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뭐 요 점을 5,1이라고 하고 요 점을 마이너스 1,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 값은 같은데 y는 1인데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모두 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5가 있다면 모두 다 이렇게 1한대 화살을 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얘는 1대1이 돼, 안 돼? 안 돼요. 다시 말해서 1대1은 내가 그래프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가로선을 그었어. 가로선은 y니까 이렇게 y가 2개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x 2개가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얘를 1대1 함수라 그래. 됐지, 여기까지?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일단 똑같이 1대1이야. 1대1인데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 아까 공역이 뭐였냐면 화살을 맞을 준비하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화살을 맞는 애들이 치역이었죠.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건 4가 이렇게 6한테 화살을 쐈을 때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상황이니? 아니죠. 공역은 2, 3, 4, 5, 6, 7인 거고 치역은 뭐야? 2, 3, 5, 6이죠. 안 같잖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4랑 6, 7을 주었어. 이렇게 7을 지었어.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상황 맞아, 아니야? 맞아요. 4랑 7이 지었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웬만한 함수로 봤을 때는 거의 다 1대1 대응입니다, 얘들아.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뭐 특별히 어떤 공역이랑 정의역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있지 않는 한 1대1 대응이 될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1대1 대응인지 1대1인지 확인은 할 수 있죠. 됐지? 그래서 1대1에다가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조건이 붙으면 걔가 1대1 대응 함수였어. 됐죠, 여기까지? 상수 함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뭐 y는 5 이런 거. y는 5 이런 거. y는 5라는 건 내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함수 값이 다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5가 나온다는 소리야. 1도 5 나오고요. 2도 5 나오고 3도 5 나오고 4도 5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로 다 몰빵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그래.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하나로 몰빵되는 애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면 내가 항등함수는 항상 그 영어로 좀 설명을 하거든. 그 항등이 영어로 있잖아. 너네 뭐 인터넷에 항등함수를 치면은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나와. 얘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되게 중요한 건데, 얘들아. 그 수능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개인, 정체성, 신분. 어쨌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항등함수는요, x에다가 넣은 값이 그대로 나와, 이렇게. 내가 x에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x에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y는 x함수야. 그리고 얘를 보통 ix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x에 넣은 값이 지금 y나 x는 있잖아. y랑 x랑 같은 값이잖아. 내가 x에 5 넣으면 함수값도 5 나오고 x에 100 넣으면 100 나오고 이러잖아. 이런 애들을 항등함수라고 한다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함수의 종류를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거고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배웠냐면 합성함수 배웠습니다. 합성함수 기억나냐? 합성함수는 이렇게 한번 간다고 해볼게. 이렇게 가는 걸 F, 이렇게 가는 거를 G라고 할게요. 그럼 F1은 A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G1은 구할 수 있어? 안 되지. G의 정의역은 A,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구할 수 없는 거야. GA는 대문자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나 X에서 Y 거쳐서 Z로 가는 거 말고 X에서 바로 Z로 가고 싶어. 다시 말해서 얘를 정의역으로 갖고 얘를 공역으로 가는 함수를 좀 정의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G.F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뒤에서부터 풀 거야. 뒤에서부터. 그치? 그래서 얘를 X에서 Z로 이렇게 바로 가는 함수를 G.F, G 합성 F, G 동그라미 F 읽는 건 너네 마음대로야. 대신에 푸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생긴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G 괄호 생겨서 fx라고 푼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한테 G.F에 1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도트가 사라지는 대신에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럼 F1가 말잖아. F1이 얼마야? F1이? A.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 A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라지 A요. 이렇게 쓰는 거지. 요게 합성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거래. 이렇게 fx랑 gx가 주어졌어. G.F1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방금 했던 것처럼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줬지. 그리고 푸는 거는 안에서부터 풀 거야. F1이 얼마야? 3. 그럼 얘는 G3이라고 쓸 거야. G3은 얼마야?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죠. 됐지? 그 다음 예를 들어 이번에 F.G1을 해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생기겠죠. G1은 얼마야? 4. 그럼 얘는 F4가 되네? F4 얼마야? 6.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그치? 합성함수를 푸는 방법은 이거고요. 지금 보면 얘들아 교환 법칙이 성립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그리고 얘는 항등함수라 그랬지. 항등함수랑 F를 이렇게 합성했대. 그럼 내가 얘를 쓰면 잘 봐.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생기죠. 이렇게. 근데 항등함수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그럼 내가 얘는 그냥 fx라고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항등함수니까. 한 번 더. 요렇게 쓰면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생길 겁니다. 근데 ix는 항등함수에 괄호 안에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그럼 얘는 그냥 fx가 되겠죠. 그럼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너네한테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합성을 할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냥 지우고 풀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합성함수였어. 얘들아 다 까먹었니? 큰일 났네. 오늘 더 어려운 거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역함수입니다. 자 볼게. 역함수는 이런 거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요. 이렇게 간다고 좀 해볼게. 그럼 f1이 얼마야? 5야. f2는요? 4. f3은 6이야. 역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거꾸로 간다는 소리야. 정의역이 x고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였지. 역함수는요. y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얘를 역함수라고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역함수는 있잖아. 역함수는 x와 y의 역할을 서로 바꿔주는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럼 잘 봐, 얘들아. 이때 요 역함수는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f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작게 쓸 겁니다. 읽는 거는 f 인버스라고 읽어. 인버스. 라고 읽습니다. f 인버스라고 읽을 거야. 인버스. 그러면, 잘 봐. 이제 거꾸로 갈 거야, 얘들아.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화살표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f 인버스 4를 구해달래. 그럼 얘는 화살표가 거꾸로 간다 그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f 인버스 5를 구해달래. 화살표가 거꾸로 갈 거야. 얼마야? 1. f 인버스 6은 얼마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역함수는요, x랑 y의 역할을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서 아까 정의역이 1, 2, 3이었으면은 이제 얘의 정의역은 4, 5, 6, y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공역이 1, 2, 3이 되는 거지. 그치, 우진아? 정신 차려, 씨, 졸고 있어. 책도 안 가지고 놓고. 됐죠, 얘들아? 이게 역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 역함수는 있잖아. 아까 합성함수는 얘들아,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다 합성시킬 수 있었지. 그지? 근데 역함수는 모든 함수에서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모든 함수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얘는 있잖아. 아까 그 1대1,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그 종류 4가지 있었지. 그 중에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7을 하나 추가해볼게. 그럼 얘는 1대1 함수지. 그냥 1대1 함수. 얘는 f 함수는 존재하는 거야. 이거 함수 맞지?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y에서 x로 가는 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니? 안 되지. 왜? 7이 화살을 안 쏘니까. 이해됐어? 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진 방금 보여줬어? 남는 게 있어서 그래. 1대1 대응함수일 때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너네는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래. 아, 그러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거서 봤을 때 잘 봐. 아까 x랑 y의 역할을 바꾸는 게 역함수라 그랬지. 그럼 너네 잘 봐. f1이 5일 때 f 인버스 5가 1이네? 됐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가 바뀌지. 자리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지. 근데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 물론 까먹었을 거 알아?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를 앞에서 배웠었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니? 뭐라고? 대우 말고. 명제 아니야. 제일 좀 앞에서 배웠거든요.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있었어. 이게 뭐였냐면 y는 x 대칭이었습니다. 기억나니? 대칭. 그 있잖아. x축 대칭, y축 대칭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지. 원점 대칭 이런 거.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였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었어. 그 중에 y는 x 대칭이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있잖아.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똑같아. x랑 y의 자리를 바꿀 거거든요. 왜냐면 역할을 바꾸는 거라며. 그래서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야. 뭐가 되게 많지 얘들아?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해. 그리고 역함수를 그리라고 하잖아? 걔는 1대1 대응이야. 아니 1대1 대칭이야. 아니 뭐래? y는 x 대칭이야. 그래서 미안.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y는 x 대칭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너네한테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 fx가 y는 2x 플러스 5래.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 얘가 fx라고 했을 때 너네한테 f 인버스를 구해달래. 실제로 식을 구해달래.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y는 2x 플러스 5라고 써도 되지. 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 y는 x 대칭을 하라 그런 거야. y는 x 대칭이라는 건 y랑 x의 자리를 바꾸는 거였죠. 자리를 바꿔줄 거야. 근데 우리 이렇게 쓰면 아직 함수 된 거 아니잖아. y는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y는으로 정리만 해주면 그게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2y는 x 빼기 5가 될 거고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역함수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한 번만 읽어볼게.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거꾸로 가는 거를 역함수라고 하고요. 쓰는 건 f의 지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쓸 거야. 읽는 거는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f의 역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밑에 써있죠. y는 fx에 대해서 x랑 y를 자리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 자리 바꿔준 식을 다시 y는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역함수에 대한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아직 어려운 거 안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좀 볼게요. 역함수의 성질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너네한테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해달래. 아니 이거 먼저 할게. 이거 먼저 할게. f의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했어. 그럼 잘 봐. 원래 f는 x에서 y로 가는 게 f였지. 근데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다시 역함수를 씌웠지. 그럼 역함수를 씌웠다는 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네. 그럼 원래 여기로 가는 거에서 얘의 역함수는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f가 되겠지. 그래서 역함수에다가 다시 인버스를 해주면은 f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f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 한 거에 인버스 한 거가 f다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역함수에다가 역함수 씌워준 건 그냥 자기 자신이야. 그 다음에 f랑 얘의 역함수를 합성해 볼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숫자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얘를 좀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도트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지. f 인버스 4는 얼마니? 이렇게 가니까 2가 되지. 그럼 얘는 f2라고 쓸 수 있네. 근데 f2는 뭐야? 4. 얘가 그대로 나왔지.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f에 얘를 구해달래. 그럼 원래 잘 봐. 원래 그러니까 이게 요걸로 볼게. 요걸로 보면 f 인버스 4라는 건 원래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다시 f를 합성했다는 건 다시 이렇게 돌아와 달라는 거네. 그럼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죠. 이해됐어? 아 그래서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근데 아까 x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 그걸 무슨 함수라 그랬지? 자기 여기 x에 넣은 거 그게 그대로 나왔어. 항등함수. 그래서 f랑 f 인버스를 합성한 건 항등함수입니다. 똑같네. f 인버스에서 f를 합성하면 그대로 항등함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한테 마음에 안 들어. 얘에 대해서 1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지? f 인버스랑 f를 합성했어. 그럼 항등함수야. 얘도 항등함수지. 그럼 항등함수는 합성하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사라져서 얘는 그냥 f1을 구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합성했을 때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나와 있으면 그냥 없앨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니까.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 여기에 하나만 더 써볼게. 얘를 이제 G라고 할게요. 그러면 Z에서 Y로 가는 거는 G 인버스라고 쓰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아까 우리 했었지? X에서 Z로 가는 거는 G 합성 F라고 쓴다 그랬어? 그럼 나는 이제 반대로 얘에서 얘로 가는 걸 쓰고 싶어.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라고 쓰면 되지. 잘 봐. 얘에서 F를 거쳐서 G로 가는 거는 G 합성 F.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얘부터 쓰는 거였지. 맞아. 얘에서 얘로 가는 거는 뒤에서부터 쓸 거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라고 써도 되니? 됐냐 여기까지? 근데 봐봐. 얘에서 얘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지. 노랑 색깔 봐봐. x에서 z로 가는 거를 역함수 할 거야. 인버스 했어. 그럼 그게 결국에 z에서 x로 가는 거죠. 맞아? 그럼 얘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라고 쓸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어떤 합성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해주잖아. 그럼 얘가 역함수가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거 정리해달래. 그러면 인버스가 얘네한테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뀔 거야. 근데 얘한테 들어가면은 F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F. 그럼 F가 여기 뒤에 오겠지. 그 다음에 G 인버스.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됐냐 얘들아? 역함수 다 했어 얘들아. 먼저 문제를 좀 풀어 보고서 할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까지만 좀 해볼게. 아까 역함수가 y는 x대칭이라 그랬지.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 좀만 다시 그릴게.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얘 함수를 y는 fx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난 뭐 그릴 거냐면 y는 f 인버스 x. 얘 역함수를 그릴 거야. 그러면 아까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라 그랬어? y는 x 대칭을 한 게 역함수라 그랬어. 근데 y는 x 대칭을 하라 그러면 쭉 y는 x를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리겠지. 그럼 이 초록 색깔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죠. 초록 색깔에 대칭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지겠지. 얘가 y는 f 인버스 x야. 됐니? 역함수는 y는 x 대칭을 한 게 인버스야. 그럼 그때 우리 지금 뭘 볼 거냐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구하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교점 구하라 그러면 얘랑 뭐 해줘야 되니? 연립해줘야 되지.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잘 봐. 지금 하얀색이랑 보라색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은 여기에서 하나 만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하나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 만나지. 근데 이 지금 노랑 색깔이 초록 색깔 위에서 점이라고 봐도 되니? 맞아? 그러면은 얘네들의 교점이 결국에 y는 x에서도 만나는 점이네? 이해됐어? 그럼 너네한테 역함수랑 요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실제로 얘네들의 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것보다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너네한테 y는 뭐 x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x 뭐하지? 이렇게 하자 그냥. 뭐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1차 함수가 있는데 얘랑 얘 역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구해달래. 그럼 너네 만약에 얘를 모른다고 하면 실제로 이 인버스를 구해줘야 되지. 그 구해준 다음에 얘랑 연립해줘가지고 x, y 값을 구해줘야 돼. 근데 우리 방금 뭘 배웠냐면 fx랑 얘 역함수의 교점은요 y는 x 위에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럼 나는 뭘 할 거냐면 그냥 얘 말고요 y는 x와의 교점 좌표를 찾을 거야. 됐지? 그럼 교점 좌표 구하라고 하면 y 자리에 x만 대입해주면 되지. 그럼 x는 2x 더하기 7이 되니까 마이너스 x는 7이 돼서 x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네? 그럼 y 값도 구해야 되는데 y는 x 위의 점이라며.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y 값 뭐가 돼? 마이너스 7. 그래서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한테 앞으로 얘랑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고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이후에도 나올 거야.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때 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와의 교점을 구할 겁니다. 이해됐어? 근데 하나만 더. 지금 얘 같은 거 얘들아 이 하얀 색깔이 살짝 증가하는 함수죠. 증가하는 함수지. 근데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감소하는 함수. 그럼 얘도 똑같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역함수 그려볼 거야.
그럼 얘를 역함수 그려보라 그러면 요렇게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좀 대충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지? 그럼 얘는 교점이 여기에서 하나 생길 거고 여기에서 하나 생길 거고 여기에서 하나 생기겠지. 맞아. 그러면 교점을 다 구할 수는 없어. 일단 교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y는 x 위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교점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y는 x와의 교점 구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 마이너스 뭐 5,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라고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그럼 잘 봐. 아까 우리 여기에서 내가 지웠는데 F1이 5면 F 인버스 5가 뭐라고 볼 수 있어? 1이었었지. 잘 봐. 얘가 주어졌다는 건 F5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네.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5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리 바뀌어서. 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니?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얘가 지금 어쨌든 y는 x대칭이잖아. 그지? y는 x대칭에서 얘도 만났다는 거는 똑같이 y는 x대칭이, 그러니까 점도 y는 x대칭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 점이 얘면은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은 역함수 문제 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거 조금 외워서 푸는 거여가지고 역함수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쉬고 와가지고 절대값 좀 설명 좀 해줄게요. 그리고 절대값 하고서 얘들아, 그 너네 다 까먹었을 거 아는데 아씨 그 다음에 하는 게 낫나? 그 합성 뭘 줄 알고 그 합성함수에서 이거 합성함수 그리는 거 있지? 이거 어려웠지?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려웠던 건 기억나지? 네. 요거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내가 일부러 너네한테 그때 안 알려준 거야. 이거 좀 연습을 해야 돼서 쓰는 거. 다음 시간에 하자. 대신에 다음 시간 할 테니까 대신에 요거 좀 다시 좀 풀어오세요. 요거 16번. 그러니까 유형 16번. 그러니까 1022번부터 1023, 1024. 요 세 문제만 숙제랑 같이 좀 다시 풀어가지고 와. 다시 그 식 쓰는 거 좀 연습해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좀 쉽게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 왜냐면 이 방법으로 웬만하면 다 그려지긴 하는데 지금 내가 쉽게 알려줄 방법에 대해서 근데 안 되는 게 최근에 조금 발견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진짜 막말로.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정석적인 방법이고 조금 야매로 알려줄 테니까 대신에 1024번까지 좀 풀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일단 대표 문제 풀게요. 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 인버스 4가 2고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래. 이제 역함수를 보잖아? 그럼 얘네 둘이 이제 자리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역함수에 대해서 4,2면은 f 2가 4라고 쓸 수 있어야겠지. 또 얘를 보면은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럼 2,f2가 4라니까 대입해주면 a, b에 대한 식 두 개 쓸 수 있겠지. x에다가 2 대입해주면 2a 더하기 b는 4 하나 되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겠죠. 빼주면 3의 2는 9니까 a 3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제곱해서 더해주면 13 이렇게 되지. 다음 두 집합이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3x-2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함수라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야. 1대1 대응이 뭐였냐면 하나씩 대응돼야 되고요. 거기에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지. 일단 얘들아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로 주어주면 일단 무조건 1대1이야. 그럼 나는 뭐만 맞춰주면 되냐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것만 맞춰주면 돼. 이해됐지? 그럼 얘가 그래프로 그리면 일단 이런 직선이야. 그지? 근데 정의역이 지금 2부터 6까지라는 건 요 점의 좌표가 2, 뭐라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6, 뭐라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건 지금 Y의 범위, 공역이 A부터 B까지지. 그럼 치역도 뭐부터 뭐까지 해야 돼? A부터 B까지 해야지. 그지? 공역이 A부터 B까지잖아. 그럼 치역도 똑같아야 되니까 A부터 B까지 돼야 된다고. 그치? 증가함수니까 얘가 A고 얘가 B여야 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x였으면 거꾸로 그려지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 x가 6일 테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B, 여기가 A가 돼야겠지. 그치? 얘가 더 낮으니까 Y값이.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2,A랑 6,B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야. 2,A 여기다 대입해주면 끝나겠죠. 6-2는 A가 되니까 A는 3. 6,B 지나야 된대. 18-2가 B니까 B는 16. 더해서 20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치? 다음 1차 함수의 역함수가 저거래. 실제로 역함수 찾아주는 문제죠. 구해주는 문제야. 그럼 지금 저 y는 fx는 ax 빼기 6을 y는 ax-6으로 할 거야.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준다 그랬어. x랑 y 자리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해준 게 역함수죠. 그럼 얘 넘어가면 ay는 a 더하기 6, x 더하기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y는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역함수야. 그럼 얘가 2분의 1 x 더하기 b인 거잖아.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 얼마야? 2. a 2니까 b 얼마 나와? 3. 됐니?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예를 들어 f2가 3이면 얘네 둘이 자리 바뀌면서 f 인버스 3이 2라고 쓸 수 있다며. 그지? 그러면 f2x가 ax-6이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f0이 마이너스 6이라고 알 수 있지 않니? 그지? x에다 0 넣으면? 그러면 f 인버스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네. 됐어? 대입하면 f-6은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다시 인버스 식을 써주면 2분의 1 x 더하기 3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 빼. f 인버스 0이 3이네? 그러면 f3이 0이라고 알 수 있는 거지. 또 여기다 넣어. 3a-6이 0이네? 따라서 a는 2. 똑같이 나오죠. 됐지? 물론 여기에선 이게 더 쉬워 보이긴 하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됐지? 근데 대신에 둘 다 한 번씩 해봐. 알았죠? 함수는 얘들아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많이 좀 해봐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바로바로 문제가 보일 거야. 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지 더 쉽겠구나 이렇게. 얘 볼게요. 얘는 fx가 3x-2고요. gx가 x-1이야. 이때 f 인버스 g a가 1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는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 만들어져서 ga가 1이라고 좀 쓸 수 있죠. 우리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나는 얘를 보고서 일단 ga를 잠깐 k로 좀 치환을 좀 해볼게. k를. 그러면 f 인버스 k는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의 자리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어? f1은 k라고 쓸 수 있네. 구할 수 있죠. f1 얼마야? 1. 아 그러니까 k가 1이라는 거니까 얘가 1이라는 거네. 됐어? 그럼 다 했다. a에다 넣어주면 x에다 넣어주면 a-1은 1이니까 a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너네한테 이런 거 많이 주어질 거야. 야 f 인버스 뭐 x가 f 인버스 뭐 k가 5래. k값 구해봐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물론 대입해서 3k-2는 5야. 얘 넘어가서 3k는 7이고 그래서 k는 뭔 소리야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미안. 너네가 실제로 f 인버스를 구해줄 수 있죠. 구해서 k를 넣어서 5를 구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의 자리 바꿀 거야.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F5는 K라고 쓸 수 있지. 5 대입해서 15-2니까 K는 13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13이야. 요렇게 많이 구해줄 겁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웬만하면 얘들아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F 인버스에 대한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면은 거의 이렇게 많이 풀 거야. 너네가 그 역함수 식을 구하는 일은 솔직히 2단원 끝나고 나면 거의 없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 거 맞는데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10문제 중에 한 2-3문제 정도? 그러니까 나오긴 한다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구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런 거 정도만. 얘 볼게요. 얘를 좀 먼저 정리할 거거든. 일단 합성함수에 역함수가 되어 있네. 그럼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도 바뀐다 그랬죠. 그럼 F에 얘네 둘이 자리 바뀌고 역함수 들어갈 거야.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라고 쓰겠죠. 이렇게. 됐니? 근데 F랑 F 인버스가 합성되면 뭐랑 같다 그랬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나한테 풀어달라는 건 얘를 풀어달라는 거지. 그럼 도트가 사라지면서 다시 괄호가 생길 거고. 됐죠? F8은 바로 구할 수 있지. F8 얼마야?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지.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G 인버스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얘의 값을 K라고 좀 둘게.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뀌면서 GK가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3이 되는 거지. 미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어디 갔어? 마이너스 2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K에다 넣어줄 겁니다. X에다 K 넣어주면 4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3이라는 건가? 그럼 얘 넘어가서 4K는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6이라고 좀 풀어주면 되겠죠. 나 결국에 K 구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풀 거야. 요 풀이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자, 우리 이 문제 합성함수에서도 했었거든요. 이런 거.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C를 구하라고 했고 자, 요렇게 나와 있으면 Y는 X가 나와 있죠. 그럼 얘에 대해서 여기 비어있는 Y 값들을 먼저 써줄 거야. 그러면 쭉 올라가서 여기가 A지 이렇게. B가 주황색하고 만나서 B가 될 거고 쭉 주황색하고 만나는 거에 C 주황색하고 만나는 거에 D 주황색하고 만나는 거에 E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다 써. FA가 뭔지 FB가 뭔지 FC가 뭔지 이렇게. 됐니? 근데 FA의 값은 안 나와 있으니까 얘 지우고 FB는 얼마니? 이렇게 되지?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FC는 얘랑 FX랑 만나는 B. FD는 어떻게 돼? C. FE는요? D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거 F 인버스에 F 인버스 C지. 맞아. 그럼 먼저 F 인버스 C가 뭔지를 구할 거야. 됐어?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별이라고 하면 F 별이 지금 C라는 거네. C 나오는 게 뭐야? D. 그러니까 얘가 D라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그럼 얘 다시 쓰면 F 인버스 D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한 번 더 얘의 값을 하트라고 하면 F 하트가 D 나온다는 거지. D 나오는 값이 뭐야? 2. 그래서 2예요 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어? 아니면 요렇게 가도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얘를 구하라 그랬지. 얘를 구하라는 건 결국에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그래프에서 바로 보겠다는 거야. 함수 값이 C가 나오는 거 보겠다는 거 아니니? 그지?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함수 값이 C가 나오는 X 값이 D네? 그래서 바로 요렇게 쓸 수 있어. 됐어? 그럼 다시 함수 값이 D가 나오는 거야. 얘가 원래 Y자리니까 D가 나오는 X 값 뭐야? 2. 그래서 2로 바로 나와도 됩니다. 이해됐지? 지금 요 내용을 그래프에서 바로 본 거야. 지금은. 이해됐죠?
자, 문제 보면 함수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래. 방금 했었네? fx랑 걔네의 역함수의 교점은 뭐의 교점이랑 똑같아? y는 xy의 교점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f 인버스를 안 구할 거고요. fx랑 y는 x와 교점을 구할 거야. 근데 fx가 4분의 1 x-3이라며 얘네들의 교점 구하라 그러면 y 자리에 x만 넣어주면 되겠지. 양변에 4 곱해주면 4x는 x-10이 되고 3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나는 얘랑의 교점 구한 거니까 x 넣어주면 y도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됐니? 요거 절대값 하기 전에 역함수 하나만 좀 해볼게.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그냥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봐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지. 그럼 얘를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y는 x 대칭 이렇게 y는 x 대칭 하겠네. 그러면 얘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근데 이 노란 색깔은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x의 범위가 0보다 큰 부분만 보겠대. 그러면 여기만 보겠다는 거지, 여기만. 맞아. 그럼 이 보라 색깔의 역함수는 딱 이 노란 색깔 여기만 보겠다는 거 아니니? 그럼 역함수 존재해, 안 해?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보통 x제곱, y는 x제곱 이런 2차 함수에서 역함수는 구할 수가 없어. 함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면은 똑같아.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뭐 지우 안 왔었어? 어디 갔다 오냐? 올라앉아. 요 노란 색깔 식을 구하라 그러면 얘랑 자리 바꿀 거야. 그럼 x는 y 제곱이 되죠. 너네한테 y 제곱은 지금 x니까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뭐야, 불마 루트 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뒤에 가면 무리함수라고 배울 거야. 나중에 이게 플러스라고 배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x의 범위가 없으면 보통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에 대한 역함수는 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치? 그치. 그것도 맞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없는데 그래프로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유형 몇 개 없어, 얘들아. 그리고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요거만 다루는 문제는 많이 안 나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어. 기출지에서. 너네 기억나니? 그리고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일단은 기억이 잘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일단 뭐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함수가 주어졌어. 그럼 얘에 대해서 뭘 보는 거냐면 이 전체한테 절대값 씌워진 거, 그 다음에 x한테만 절대값 씌워진 거, y한테만 절대값이 씌워진 거, x랑 y랑 둘 다 절대값이 씌워진 거. 이 4개 종류를 외워야 돼. 다 못해, 얘들아. 그냥 외울 거야. 근데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줄 건데요. 일단 1차 함수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다 그릴 거야. 그치? 그래서 만약 얘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절대값 푸는 방법은 범위 나누는 거였지. 범위 나눠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쭉 보여줄 거야. 얘를 만약에 풀라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0 만드는 거 기준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마이너스 3보다 크면은 음수야, 양수야?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얘를 그리라고 하면 원래 얘는 잘못 그렸다. 여기 3 찍고 마이너스 3 있을 때 요렇게 그려지지. 근데 절대값을 그리라고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큰 부분에서는 얘가 그대로 그려질 거야. y는 x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래프로 그려지니까 x 똑같이 마이너스 3, x절편은
y절편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나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를 이렇게 봐도 돼, 얘들아. y는 x 더하기 3이랑 얘는 내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써도 되지. 요 그래프. 근데 내가 이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요식 되는 건가? 그럼 지금 우리 아까 했던 그 대칭 얘기 있지. y의 부호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그래서 얘를 x축 대칭한 거야. 이해됐어? 아,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2차 함수로 좀 해볼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요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했어. 그럼 지금 얘한테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한번 씌웠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x-1에 x-4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포물선 해서 여기가 1,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원래 절대값을 풀라고 하면 범위를 나눠줘야 돼. 그럼 얘 범위를 나누라고 하면 있잖아. 1일 때랑 4일 때 기준으로 3개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너네 그 1차 부등식에서 범위 나누는 거 기억나지? 절대값 할 때. 그것처럼 이렇게 범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아니지, 미안. 그냥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4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3개 범위로 나눠줄 거거든? 그럼 잘 봐. x가 1보다 작으면 여기에서 볼게. 얘한테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지 지금. x가 1보다 작으면 얘 음수야 양수야? 얘는요? 음수. 둘 다 음수인데 곱해진 거니까 결국에 이 안엔 양수로 나오겠지. 양수라는 건 이 값이 그대로 나오네. 맞니? 얘 볼까? x가 4보다 크면 x-1이랑 x-4랑 양수 나오지. 그럼 얘도 결국에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4로 나올 거야. 근데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요 사이에서는 얘 음수야 양수야? 얘는요? 음수 나오지. 그럼 양수랑 음수랑 곱하니까 이 안에가 뭐야? 음수요.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일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그럼 내가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1하고 4에 대해서 1보다 작고 4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래프 그대로 그려지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부분 있지. 얘는 내가 식을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데 이 마이너스는 원래 y 거라 그랬잖아. y의 부호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죠. 얘가 x축 대칭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식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은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x축 대칭해가지고 그려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앞으로 외울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어. 이거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달래. 그러면 x축 밑에 있는 거 있지? 뒤집어줘. 얘 뒤집어줘. 이렇게 그려야 돼. 이해됐어? 이게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왜 그런지는 보여줬지? 왜 그런지 보여줬으니까 이제부터 외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fx가 요렇게 생겼을 때 y는 fx의 절대값 그래프야. 그럼 얘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까서 이렇게 그릴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x한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x한테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걸 구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차피 뭐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 제곱이니까 없애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다시 말해서 난 지금 뭐 그리고 싶은 거냐면 y는 f x의 절대값 요거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얘에서 예를 들어 f x에다가 요게 x에 1을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거든. 그럼 y는 f 1의 절대값이지. 그럼 얘는 결국에 f1이랑 똑같네. 맞아?
얘는요. y는 f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지. 근데 얘도 결국에 뭐야? f1이네? 아, 얘랑 결국에 함수값이 어때?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얘에서 똑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4. 그 다음에 y축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잘 봐. 내가 1을 넣은 값이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그럼 원래 이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다가 점이 이렇게 찍혀야겠네. 그 다음에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있을 때 x가 있잖아. 양수인 부분은 어차피 그대로 나오겠죠. 내가 x에 똑같이 2 넣어도 어차피 절대값 2는 그대로 f2잖아. 그치? x가 양수인 부분은 함수값 안 변해. 그대로 그리면 돼,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x가 음수인 부분이야. x가 음수인 부분은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냥 f1이랑 똑같다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건 결국에 뭐랑 같겠어? 얘는 뭐랑 같아? f2랑 같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x가 2 넣은 y값이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2에 대해서도 똑같이 y값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에 x에 내가 3 넣었어. 3 뭐 이쯤 있다 3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x에 3을 넣었을 때 y값 여기지.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도 y값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내가 얘네들을 다 이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x가 양수인 부분 있죠.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여기다 그려줄 거야. 다시 말해서 y축 대칭해서 여기다 그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그래프 한 번만 다시 그리면 x에다가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은 요렇게 x축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얘가 대칭돼서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볼 거야. 그럼 잘 봐. 한 번 더 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지금 얘는 얘한테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얘는 함수값이 지금 양수가 나오는, 다시 말해서 x를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y가 양수 나오는 부분이 얘지. y가 양수 나오는 부분이 얘지. 얘를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지워주면 됩니다. 됐어? 쉽게 말해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들아. 그냥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y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얘는 y가 절대값이지. 절대값이면 얘들아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y가 절대값이 나오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그리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잘 봐. 너네한테 y한테도 절대값을 씌우고 x한테도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잘 봐. 얘랑 합친 거지. 아까 얘는요, x가 양수인 부분을 복사했어. 그지? 얘는 y가 양수인 부분을 복사했어. 그지? 그럼 얘는 x한테도 절대값 씌워져 있고 y한테도 절대값 씌워져 있지. 그럼 x랑 y랑 둘 다 양수인 부분을 다 그려주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한 번 더 그리면 아이씨, 아니지. 요렇게 있을 때 x랑 y랑 둘 다 양수인 부분은 여기죠. 그럼 이제 얘를 여기에 하나 그려주지.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릴 거야. 그리고 요 점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해됐지? 외워야 되더라. 솔직히 말해서 얘 많이 안 나와. 이거 많이 안 나와. 얘도 가끔 가다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솔직히 얘입니다. 얘.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얘도 좀 나와. 얘는 솔직히 별로 안 나와. 얘도 좀 가끔 나와. 그래서 외워야 되더라.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이거를 다 일일이 너네한테 풀라고 하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나도 얘 설명 대충 했잖아. 그치? 대충 한 거 나도 알거든? 근데 그만큼 안 중요해서 그래.
그리고 지금 얘를 이해할 시간보다 그냥 외우는 게 훨씬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만 다시 정리 좀 할게. y는 fx가 이렇다고 이렇게 생겼대. 그럼 너네한테 y는 fx의 절대값 그래프 그려달래. 그러면 요 함수에서 요 밑에 있는 부분 있지? 얘를 뒤집어 준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y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어. 그럼 얘는 아니지, 미안, x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먼저 할게. x한테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그치, y축. x가 0보다 큰 부분을 반대로 그려줬죠. 얘 그리면 요 부분을 똑같이 그려주면 돼. 됐지? 그 다음 y한테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럼 얘는 x가 양수인,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줬지. 그럼 얘 다시 그리면 y가 양수인 부분을 밑에다가 그대로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됐지? 마지막 y랑 x한테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식 전체 아니야?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이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x도 양수, y도 양수인 부분이지. 쉽게 말해서 1사분면. 1사분면에 있는 애들을 다 복사해 주는 거야. 됐지? 얘 그려보면 여기에 있었다면 여기다 하나 그려지겠지. 그다음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4야. 그럼 반대쪽에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얘랑 다른 거야, 얘들아. 얘는 여기가 대칭되고 대칭되는 거고, 얘는 이 위에 있는 게 x축 대칭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 진짜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거든? 예를 들어 이거야.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 만약에 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잖아? 그럼 원래 봐봐. y는 x 더하기 4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지. 그지? 근데 잠깐만. 요거 말고.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거 말고. 이거 할게. 이거야. 요거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잘 봐.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 함수지. 요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그럼 얘는 원래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래프였을 거야. 이거에서 지금 y랑 x한테 절대값 씌운 거죠. 내가 이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원래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1차 함수였을 거야. 그지? 근데 x한테도 절대값 있고 y한테도 절대값 있지. 그럼 나는 1사분면에 있는 애를 복사해 준다 그랬지. 그럼 잘 봐. 여기 좌표 뭐니? x절편? 4 나오지. 그럼 내가 얘를 한번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되겠지. 다시 얘를 요렇게 그려주고 요렇게 그려줄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4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될 겁니다. 이해됐죠? 정사각형은 아니고 마른 모양. 그렇지? 이렇게 될 겁니다. 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정사각형 맞겠다.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근데 원래 이게 내가 지금 보여준 게 그 셀에 원래 있었거든? 지금 개정되기 전에? 지금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응. 풀었던 것 같아? 없어졌어. 그래서 보여줬고요. 문제 마저 2개 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y는 절대값 fx네? 그럼 얘는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위로 올려준다 그랬죠? 그럼 얘를 위로 올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준 거겠지? 그럼 얘 몇 번에 있냐? 4번에 있네요. 4번 그래프가 되겠지. 다음. 자, 다음 중 함수가 마지막이야. y는
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의 x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이 아닌 거에 대해서 물어봤네? 아닌 거니까 다시 말해서 만나지 않게 하는 거겠죠? 그지? 아, 그러면 잘 봐. 얘 그래프 먼저 그릴 겁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요거였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지. 그냥 3이 앞으로 나간 거잖아.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얘를 먼저 그려보라고 하면 y는 3x-3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였겠다. 그지? 아이씨 미안. 잘못 그렸네. 다시 할게요. 이런 그래프였겠지. 여기가 -3. 그지?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뒤집어져야 되죠. 그럼 내가 얘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였겠다. 됐니? 그리고 여기가 3이 됐겠죠. 뒤집어졌으니까.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얘 기울기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못 그려. 근데 정확하게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 몇 콤마 몇이야? 맞아, 마이너스 2,2야. 바로입니다. 마이너스 2,3이지. 마이너스 2,3을 이렇게 지날 거야. 얘를 무조건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직선인 거지. 그럼 잘 봐. 얘가 안 만날 때 m의 범위를 좀 볼 겁니다. 어떨 때냐면 일단 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무조건 만나지.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만날 거냐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 만나겠죠. 됐어? 근데 얘보다 더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 어디까지 안 만날 거냐면 지금 이쪽 요 그래프랑 평행하는 어떤 이런 기울기가 있겠지. 얘까지 안 만나게 될 겁니다. 이해돼서?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흰 색깔 여기 점은 몇 컴마 몇이니? 1,0이네. 그지? 1,0하고 만나게 되는 요 그래프부터 노랑 색깔 얘랑 평행하게 되는 요 노랑 색깔까지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이 직선하고 주황 색깔 그래프가 안 만날 겁니다. 됐어? 그럼 잘 봐 얘들아. 1번의 그래프랑 1번 그래프의 기울기와 2번 그래프의 기울기 구할 거야. 1번은 지금 얘가 1,0 지나는 거잖아. 1,0 대입해주면 0은 3m 더하기 3이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나 이렇게? 이때 m의 값 마이너스 1이지. 두 번째 얘들아. 지금 얘랑 평행하는 거잖아. 그럼 이쪽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지. 근데 얘는 잘 봐. 얘가 x축 대칭된 거였잖아. x축 대칭해주면 얘 그러니까 y는 3x-3을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y는 3x-3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얘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요 2번의 그래프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거네. 아, 다시 말해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 그리고 평행할 때도 안 만나겠죠. 마이너스 1이면 만나는 거니까 여기다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범위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요 범위 들어가는 m의 값 뭐 있니? 2번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만나지 않는 거니까. 됐어요?